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들이 광주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으로는 박혜자,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 주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전남북과 함께 공동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수와 광주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는 골든브리지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를 받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과 해경 등 세월호와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참사, 304명이 숨진 초대형 참사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세월호 선원들의 1심 재판 결과에 국내는 물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살인죄 등을 적용해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을, 다른 선원들에게는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적용해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쟁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승객 살인죄의 인정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1심을 맡았던 검사들에게 그대로 항소심을 준비하게 했고 법원도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해 5부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6부는 청해진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등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대표 등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도 다음 달 3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도 VTS 해경들 13명에 대한 재판은 심리가 모두 끝나서 오는 2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 주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에 전남북과 협의해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 철회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호남 KTX 종합운영 계획안이 다음 달 6일까지 최종 확정되는 만큼 그 안에 지역 정치권이나 경제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도 호남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국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호남 고속철의 저속철 우려를 강하게 따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발전소에 대한 지방세율이 인상돼 지방재정 확충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지역 자원시설 세율이 원자력 발전소는 킬로와트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은 0.15원에서 0.3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88억 원, 영광군 147억 원, 여수와 광양이 총 20억 원 등 전남 전체적으로 255억 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친일 인사에 이름을 따 논란이 일었던 백일초등학교의 명칭이 이르면 3월쯤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명 변경 협의회를 열어 백일초등학교를 대신할 새 이름 후보로 성진과 백범, 독립초등학교 등 3개를 선정해 학교 측에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방학이 끝나는 대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후보 이름 중 1개를 새 이름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행정예고기간과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3월 말쯤 학교 명칭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이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정면 승부를 벌였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에서 열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에는 그 상징성이 말해주듯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도 고른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받았던 48%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우리 당 지지도를 4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려면 계파나 지역을 초월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호남에서 세대 교체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새롭게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후보는 집권 여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모든 것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당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주승용, 박우섭 등 8명의 후보들도 계파 갈등 해소와 총선 승리 공약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호남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당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 당대표 후보들의 호남 공들이기는 다음 달 8일 전당대회까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첫 여성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당 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이윤석 의원과 황주홍 의원, 2파전으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여론조사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 황주홍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의 틀을 짜는 도시계획위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5명을 뽑는 도시계획위원 모집에 무려 52명이 응모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최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광주시는 응모자 가운데 재척 사유가 있는지 살핀 뒤 이번 달 말까지 위촉을 마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성명을 내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인사 관련 불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는 부구청장을 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20년 동안 부구청장의 인사를 광역시가 행사했다며 명분은 관행이지만 실제로는 관치시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개월가량 공석인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노조가 공정하고 투명한 원장 선임을 당부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임기 도중 교체되지 않아도 되는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원장이 선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는 윤장현 시장 지인 등 5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여수의 본점과 광주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자는 150여 명에 이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해 11월 조은저축은행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은저축은행은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사들이고 영업에 지장이 없는 자산 부채 계약 이전 방식으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수 본점과 광주 지점은 오늘부터 조은저축은행으로 바뀌어 정상 영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금자분들은 통장 변경이나 이런 별도의 조치 없이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2,019억 원, 거래자 수는 17,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후순위 채권 투자자는 153명, 투자액은 50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별론 여수와 순천이 10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에도 29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앞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국산 부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하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6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철도공사 직원 51살 이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하 씨는 2006년 12월부터 5년여 동안 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으로 역수출해 철도공사에 모두 24억 원가량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23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판매글을 올린 뒤 피해자 36명에게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오 씨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직원들이 한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이 자신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갑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직원 500여 명은 모 기초의원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부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민형배 구청장의 친인척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그동안 정당한 의정활동을 해왔을 뿐이라고 입장했습니다. 5분 이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착률이 전남 소방은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 2,600여 건 중에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한 경우는 1,500여 건으로 5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 도서 지역이 많고 소방 인력 부족 등이 골든타임 도착률을 떨어뜨린다며 올해 220명의 신규 소방 공무원을 채용해 골든타임 도착률을 전국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볼링을 치면 어떨까요? 젊은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한 이색 볼링장이 인기입니다.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 화려한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반짝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마치 파티장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다름 아닌 볼링장입니다. 네온 조명에 비춰진 볼링핀은 형광빛을 뿜어내고 알록달록한 볼링공은 춤추듯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최근 1년 사이 광주 지역 볼링장이 스포츠 공간을 넘어 복합 놀이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분위기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는 물론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도 인기입니다. 신나고 분위기가 좀 어둡고 하니까 그냥 즐겁고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으니까 신나고 그래요. 볼링을 치지 못해도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카페에서만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활동적인 거 하면 뭐 여자애들은 다이어트도 되고. 일반 볼링장과 이용료도 비슷해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부담 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을 공략한 이색 볼링장이 색다른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개장 20일 만에 이용객 4만여 명을 넘어서며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스케이트장을 찾는 초중학생들과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몰리면서 평일 1,000명, 주말 3,000명의 시민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다혜 선수를 초청해 무료 스케이트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광주 열고 출신의 네 번째 메이저리거가 탄생했습니다. 강정호는 서재흥, 김병현, 최희섭에 이어 광주 열고 출신의 네 번째 메이저리거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정호는 16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을 마친 후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빅리그에서 책임감을 안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내년에 통합의학박람회를 국제박람회로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담부서 구성과 박람회 기반시설 등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열리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29일부터 33일 동안 로아스타운 일원에서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장흥군은 박람회 참가 규모를 40개 나라 95만 명을 목표로 통합의학 전시관과 교육체험관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학에 또 이제 관심 있는 국가들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최소한 40개 이상의 국가를 이렇게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에 대비해 올해는 물축제 기간에 행사를 축소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남진 물축제 기간 동안에 국제 심포지엄과 국내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해서 국제 통합학 박람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무국도 구성하지 못했고 잠정적인 정원도 20명 남짓해서 국제 행사를 준비하기가 벅차다는 분위기입니다.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통합의학센터도 공사 기간만 순조롭게 진행돼도 1년 6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일정이 빠듯합니다. 양한방과 보안 대체요법을 융합한 새로운 진료 체계가 국제적인 관심과 성과를 거두려면 학계와 산업체 그리고 주민의 협조도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남의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5제곱킬로미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1.7배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국가산단 4단계 공사와 완도항 어선정박시설, 무안 남학지구 5에서 3단계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토지 면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노인복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하고 별도로 운영 중인 광주 노인복지재단과의 기능을 합쳐 오는 7월쯤 가칭 빛고을 복지재단을 통합 출범합니다. 광주의 빛고을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노인, 다문화, 여성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창구가 생겨 광주형 복지 모델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